핵추진 잠수함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1에서 2025 국방중기 계획을 통해 장보고 3잠수함의 건조 계획을 밝혔다. 핵이란 표현은 공식 문서상에 없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당시 백브리핑을 통해 4,000톤급 장보고 3은 핵추진 잠수함임을 인정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362사업이란 이름으로 추진했다가 논란 끝에 중단됐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16년이 지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이란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쓰는 잠수함을 말한다. 디젤 엔진을 쓰는 여타 잠수함처럼 화석연료를 태우기 위한 산소가 필요 없는 데다 핵연료를 한번 장전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연료 교체 없이 무제한 잠항할 수 있다. 덕분에 적진 깊숙한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불시에 공격할 수 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수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적진으로 핵탄두를 실어 보낼 수 있는 무기라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적진 코앞의 바닷속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등 주요 군사강국들은 그간 앞다퉈 핵추진 잠수함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 앞으로 5년 뒤 대한민국에 과연 핵추진 잠수함이 등장할 수 있을까? 만든다면 어디서 누가 핵추진 잠수함을 제작하게 될까?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잠수함용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는 곳은 단두 곳뿐이다. 이 과제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울산과학기술원 기계항공 및 원자력공학부의 황일순 석좌 교수가 다냈다. 중앙일보가 지난 11일 울산 황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비밀에 대해 물어봤다. 원자력연구원은 보안을 이유로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취재를 거부했다. 국내 기술로 국방부가 계획한 핵추진 잠수함을 5년 안에 만들 수 있나? 가능하다고 본다. 70년 전인 1949년 미국이 세계 최초 핵추진 잠수함 노틸러스호를 개발할 때도 5년밖에 안 걸렸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일체형 중소형 원자로인 스마트 원자로를 개발해왔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또한 5년 안에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허가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술은 다 돼 있다. 국가의 의지가 중요할 뿐이다. 그럼 국방부의 2021에서 2025 중기 계획을 어디서 누가 실현할 수 있을까? 2021년부터 개발을 시작한다면 아무래도 스마트 원자로를 개발한 원자력연구원밖에 없다. 우리 것은 효율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2차 개통의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기를 사용한다. 일반 원자로의 증기 터빈이 1분에 1800rpm의 속도로 회전한다면 우리 것은 1분에 12000rpm으로 아주 빠르게 돌려야 한다. 이 때문에 소음이 커서 민수용이라면 몰라도 군사용으로 쓰기엔 부적절하다. 4세대 원전으로 떠오르고 있는 나피스무스형 원자로다. 우리 기술의 장점은 농축도 11%의 우라늄을 쓰면서도 연료 교체 주기가 40년에 달한다는 점이다. 선박과 수명과 같기 때문에 연료를 한번 주입하면 퇴역 때까지 교체할 필요가 없다. 물을 냉각제로 쓰는 기존 3세대와 달리 납과 비스무스를 냉각제로 쓰기 때문에 선박에 문제가 생겨 바닷속에 빠지더라도 액체 금속이 모두 고체로 바뀌어 핵연료가 모두 공인돼 방사선 오염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선 2022년까지는 선박용 원자로에 대한 개념 설계를 마치는 것이다. 아직 계획안 차원이긴 하지만 이후 2028년까지 쇄빙선 사업을 위한 원자로를 실제로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산업계와 함께 원자로가 장착된 실제 선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북극 항로용 수송선이나 쇄빙선, 잠수함 또는 수만 T에 이르는 초대형 대양 상선용 동력원으로 원자로를 쓸 수 있다. 원자력연구원의 스마트 원자로를 잠수함용으로 개발할 경우의 단점은 뭘까?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자유로운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쓴다 하더라도 7년마다 연료를 교체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 잠수함을 절반으로 잘라야 해 비용이 많이 들고 연료 교체를 위한 전용 부두까지 갖춰야 한다. 갑경수로형이라 추가 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피도 커진다. 교수님께서는 원래 군사용 핵추진 잠수함 기술에도 관여했다고 들었다. 와전된 거다. 나는 시종일관 민수용 원자로 개발 연구에만 주력해왔다. 내가 러시아의 나피스무스 원자로를 개발한 원로 과학자와 교류를 하면서 관련 정보를 많이 입수한 것은 사실이다. 소련 해체 직후인 1990년대 초 국내의 한 과학자가 옛 소련의 최신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개념 설계도를 입수했는데 이게 나피스무스 원자로를 쓰고 있었다. 이 때문에 그 과학자와 도움을 주고받긴 했다. 이후 국내 핵추진 잠수함 연구는 나피스무스가 아닌 경수로용 스마트 원자로 방식으로 갔다. 핵추진 잠수함, 이동성, 지속성서 재래식과는 비교 불가. 청와대가 지난달 핵추진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 구입을 미국 정부에 타진했다는 설이 제기된 가운데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박진원 한월솔루션 통합설계실 박사가 지난해 발표한 미해군 원자력 추진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은 미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정책적 교훈 논문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은 이동성, 유연성, 지속성 측면에서 재래식 추진 잠수함과 비교할 수 없다. 핵추진 잠수함은 기관용 산소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연료 우려 없이 장기간 고속으로 잠항 항해할 수 있다. 반면 전기 추진 잠수함은 주동력인 축전지 충전과 함내 환기를 위해 보통 하루에 1에서 2회 이상 스노클 항해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잔망경과 스노클 마스트를 해상에 노출해야 하므로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은밀한 작전이 불가능해진다. 핵추진 잠수함은 늘어난 임무기간만큼 다양한 무기를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다. 또 극지방 얼음 아래를 통한 대륙간 이동 등 최대의 전략적 기동 능력으로 장기간 세계의 모든 해양을 다닐 수 있다. 해수를 전기분리하면 공기와 물을 무한 생산할 수 있어 장기간 독립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실질적인 작전 일수는 승조원을 위한 식료품 양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해군을 위해 해상교통로 보호, 항모전투단 또는 원정타격단 보호, 적에게 전술적 모호성 초래 등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우리 군은 이미 2000년대 초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국방부는 362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해 전략자산으로 활용하려 했다. 하지만 적당 수조원에 이르는 획득비뿐만 아니라 막대한 수명주기 운영비용,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 국민적 합의, 국내 원자력 기술에 대한 막연한 불신 등으로 좌절됐다. 그 후 수년이 흘렀고 이제 우리 군은 잠수함 개발 역량과 원자력 기술을 크게 향상시켰다. 우리 군은 1970에서 1980년대 돌고래급 잠수정을 시작으로 1990년대부터 209급, 214급 잠수함을 독일로부터 도입해 운영해왔다. 2000년대부터는 장보고 3급 잠수함을 독자 설계해 건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재래식 잠수함 설계, 건조 역량을 인정받아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는 등 세계 5대 잠수함 수출국의 반열에 올랐다. 원자력 분야에서도 1978년 고리발전소를 시작으로 지난 40여 년간 많은 발전소를 건설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경험이 쌓였다. 1990년대부터 세계 각국에 원자력 기자재를 수출했고 2016년에는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했다. 다만 실제 핵추진 잠수함 개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육지에 고정 설치되는 원자력 발전소와 달리 핵추진 잠수함은 파도, 조류, 바람이라는 열악한 해상이나 수중 환경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박진원 박사는 승조원들이 원자로가 설치된 함내에서 오랜 시간 근무해야 하며 어뢰와 유도탄이 난무하는 전투 상황에서 위험한 원자로를 탑재하고 급격한 기동을 해야 하는 3차원 운동을 해야 하는 대형 플랫폼이라며 무엇보다 국제사회와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체계적이며 꼼꼼한 기술과 정책적 계획이 선행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막으려면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태영 한국해양대 교수는 2017년 북한 SLBM 위협 증대와 한국군의 대비 방향 논문에서 북한 잠수함의 치명적인 SLBM 발사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한 잠수함 기지 수역에 은신하면서 모항에서부터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다 SLBM 발사 징후 포착 등 필요시 격침까지 해야 한다며 이런 작전을 더욱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기 추진 잠수함보다 구성하지 않고도 장기간 작전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대잠작전 능력 강화의 핵심은 수중에서 잠수함을 탐지하고 격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체계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돼야 한다며 완벽한 협동작전을 위해서는 장시간 작전이 가능한 P-8 해상 초계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항만 감시체계 국내 기술로 개발 잠수함 저수온까지 탐지 가능. 항만으로 접근하는 수중 물체를 효과적으로 식별하는 항만 감시체계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방위사업청은 1일 항만으로 접근하는 수중 물체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성능이 향상된 항만 감시체계를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항만 감시체계는 선박의 이동이 많은 주요 항만에 설치돼 수중으로 접근하는 잠수함 및 수영자 등을 조기에 탐지하고 위치 정보를 우리 군에 전파해 항만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최근 잠수함의 소음이 감소하고 해상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중이동 물체에 대한 효과적 감시와 대응이 점차 어려워졌다며 이에 기존 항만 감시체계의 성능 개선과 체계의 핵심이 되는 수중음향 센서의 국내 개발이 요구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발된 항만 감시체계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약 1,300억 원을 투자해 체계 개발했다. 기존 감시체계 운용을 통해 식별된 보안사항과 해군의 운용 경험과 의견을 설계에 대폭 반영했다. 또한 주요 센서를 국산화함에 따라 기존 체계보다 탐지 성능과 운용 효율성을 크게 향상했고 군수 지원도 편리해졌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특히 국내 개발된 수중음향 센서에 최신 기술을 적용해 잠수함의 저소음을 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체로부터 형성되는 자기 성질과 소음을 복합적으로 탐지,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설치 항만의 해양 환경 특성에 따라 수중 센서와 전자광학 장비를 다양하게 조합해 설치할 수 있어 기존보다 효율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탐지된 표적 정보는 해군 전술 CFI 체계, 해상 감시 레이더 등 해군의 주요 지휘 통신, 감시 체계와 연동돼 실시간 공유된다. 항만으로 접근하는 수중 물체의 감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어 수중 물체의 탐지, 경보 전력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방사청은 핵심 부품을 국산화해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한 결과물이라며 수중이동 물체에 대한 군의 감시 능력을 향상하고 향후 해외 수출 가능성을 확보해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